우리 아이들을 억만금의 금은 보아에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라고 하시며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체 106 2017년 2월 1일 새로 건설된 평양초등학원에도 사랑의 자욱을 남기셨습니다. 윤경남 원장 선생님은 원아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려 바치신 아버지 원수님의 친어보의 사랑을 격정에 넘쳐 전했습니다. 그날 경리한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학원의 전경을 그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면서 평양학원과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었는데 정말 보기 좋고 아이들이 그 동생에 맞게 아기자기하게 건설을 했다고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평양초등학원을 바라보라니 우리 문화들의 친부모가 되시어 육친의 사랑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지다고 이렇게 그 희한하게 건설된 학원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교사와 기숙사를 비롯한 학원의 여러 곳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며 격려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초등교육 단위의 특성에 맞게 교실들을 다기능화 정보화하고 각종 교구 비품들도 충분히 갖추어 놓았으며 모든 공간이 지식홀, 상식홀이 되었다고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평양초등학원이 훌륭히 완공되게 된 데는 잊지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2016년 7월 새로 완공된 평양중등학원을 찾으신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평양시의 중등학원을 새로 건설하였는데 초등학원도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초등학원을 하루빨리 건설할 데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평양초등학원 건설 형성안도 일일이 봐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이제 하나하나 다 풀어주셨습니다. 온 나라가 북부 피해 복구 건설에 이제 총동원되었을 때도 평양초등학원 건설만은 중단 없이 계속 내밀도록 조치도 취해 주셨습니다. 우리 원아들에게 하루빨리 배움의 집과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려는 경리한 아버지 원수님이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서 평양초등학원은 반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이제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격려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원아들이 정말 좋아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거우라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보금자리에서 세상에 부름없이 마음껏 배우며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욕군들로 억세 자라날 수 있게 되었다고 아이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힘찬 동음이라고 격정이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격려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2학년 일반 교실에서 진행하는 국어 수업도 참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교실에 들어서시자 원아들은 너무 기뻐 그럴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원아들이 쓰는 학습장을 펼쳐보시고 그 질도 가늠해보시고 글씨를 곱게 쓴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부모 없는 원아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 당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부모 없는 소름을 모르고 대바르고 씩씩하며 밝고 명랑하게 자라도록 자신의 마음까지 합쳐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받는 시기는 아이들의 인격을 형성시켜주는 시기라고 하시면서 교육의 질을 높일 때 대하여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현지지도 가업을 높이 받들고 우리 학원에서는 교원들의 교육자적 자질을 높이고 교수 내용과 형식, 방법을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놓고 있습니다. 원아들은 모두 당의 아들딸이라고 우리 당은 아들딸 부자라고 하시며 크나큰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지금 우리 원아들은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며 사회주의 강국의 기둥감들로 앞날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줄기차게 견인해 나가는
조선노동당의 령도적 조리적 역할을 제고하고 더욱 세련시키며 혁명적 면모와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전당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제1차 당규율 조사부문 일꾼 강습회가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강습회는 새 시대 5대 당건설 노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집중되고 있는 발전의 요에 맞게 당규율 조사부문 일꾼들을 재무장시키고 당의 정치활동을 강한 규율 제도로 철저히 담보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강습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최룡해 동지와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일꾼들, 도시군당과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 책임 일꾼들, 규율조사부 일꾼들, 당간부 양성기관 일꾼들과 교원연구사들, 국가검열위원회 해당 부서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규율조사부장 김철삼 동지가 보고를 제기했습니다. 보고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기문한 사상이론 활동으로 당의 규율 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이론을 제시하시고 규율 조사 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어 전당 강화에 위력한 하시고 우리식의 혁명적이며 효율적인 지도체계, 사업체계의 수립으로 규율 건설의 튼튼한 기반을 닦아주신 불멸의 업적과 새 시대 당규율 건설 사상에 입각하여 당을 관리하고 당대열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규율 조사부문 사업 정령이 언급됐습니다. 전당적인 감독 체계를 엄격히 세워 당 조직들과 일꾼들, 당규율 준수를 제도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사업, 당적, 계급적 원칙을 지니고 당규율 문제 심의와 취급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신소총은 처리 사업을 개선하여 당의 령도적 권위를 보장하고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 단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 등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나타난 편향과 교훈들이 심도 있게 분석 총화됐습니다. 강습회에서는 규율 조사부문 일꾼들의 사상관점과 사업 기풍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실무 강습이 진행됐습니다. 강습에서는 먼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제시하신 새시대의 당건설 강령에서 정립체계화된 규율 건설에 관한 사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어 규율 조사 부문 일꾼들이 높은 책임성과 원칙성, 의센 배짱을 가지고 사업을 건강하게 밀고 나갈 때 대한 문제, 전당의 규율 감독 체계, 규율 적용 체계를 엄격히 세울 때 대한 문제 등이 취급됐습니다. 강습회를 통해서 참가자들은 경의하는 총비서의 독창적인 당규율 사상을 신념으로 새겨안고 노동당 투교의 결백한 정치 기풍 규율 제도를 굳건히 고수하는 투쟁의 제1선에서 당과 혁명이 부여한 중대한 책무를 다해 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제1차 당규율 조사부문 일꾼 강습회는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본태와 인민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사회주의 전면적 부흥 발전을 위한 거창한 위협 수행을 엄격한 규율 제도로 담보해 나가는 데서 의의 깊은 계기로 됩니다. 사회안전군 지휘소이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군길에 올랐습니다. 사회안전군 지휘송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군 출발 모임이 삼지연시에 높이 모신 현 유흥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는 모든 답사 행군대원들이 항일혁명 선열들의 투철한 수경결 싸움의 정신과 충실성의 산모범을 적극 따라 배워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이하는 붉은 방패, 혁명보위 인민의 보위자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행군대원들은 대요 앞에 행군대 깃발을 높이 휘날리며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로 답사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참토공 깃불치를 찾은 답사 행군대원들은 백두산내로의 첫 답사 행군길을 개척하시어 우리 민들에게
백두의 혁명 정신을 드러지 않을 정신적 기둥으로 심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답사행군 대원들은 무장투쟁 시기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께서 거느리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일행천리 전술로 보무당당히 행군한 감무경비도로를 따라 행군해서 삼지연 대기념비를 했습니다. 답사행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땅에 진출한 민군들의 열렬한 조국애와 열정의 기세, 위대한 수령을 끝없이 흠모하며 따르는 우리 숭고한 정신 세계를 높은 사상예술적 화폭으로 펼쳐 보이는 부주제 조각 군상들을 돌아보며 항일혁명 선열들이 넘겨준 혁명의 계주봉을 옥색에 들어쥐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형의 한계를 꿋꿋이 이어나갈 철수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을 주체조선의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선언회의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인민경제 요로 부문에서 생산 정상화의 도움을 높이며 기세속에 내달리고 있습니다. 김종숙 평양방직공장에서 신입생들을 위한 학생 교복전 생산을 결속한 소식을 소송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의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안아오려는 여기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투쟁 요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러한 요리색 공장에서는 첫 달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 학생 교복천과 가방 천해지를 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자는 것이 우리 공장 전체 노동계급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공장 안에 전체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연일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기대공들은 다기대 운동을 활발히 벌여 지난해보다 매일같이 수천여 미터의 천을 더 벌써 20여 명의 방직공들이 1·4분기 인민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평양 전자의료기구 공장의 일꾼들과 정보원들이 보건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개선할 때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인민들의 호평받는 질 좋은 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의료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과학기술 보급실을 통한 기술학습을 강화해서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 직종과 직제에 맞는 전문 기술을 소유하고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모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료기구 발전 추세와 의료기구 생산 발전 동향에 대해서 잘 알고 모두가 다 새 기술의 소유자, 창조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중기압 소독기와 고순도 증류수기를 비롯해서 전자의료기구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며 보건 부문의 물질기술적 태도를 강화할 수 있는 의료기구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결인기적 역할을 다해갈 일념하고 많은 과학연구 단위들에서 농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연구 성과들을 내놓기 위해 분발에 나섰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생명과학부의 교본 연구사들이 우량 품종의 벼종자들을 새로 육종해내기 위한 연구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인민생활 개선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농사를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건습 단련을 위한 씨앗 강화 방법, 광물질 영양 소독제를 비롯한 영농 방법들을 수십만 정보에 도입하여 알곡 생산을 높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산 영농 방법들을 보다 더 완성시키고 더 많은 지역에 도입하며 고온과 침수, 병해충 견딜성과 연피 견딜성이 강한 논뼈 종자들을 육종하게 한 사업에 기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업과학원 농업화학화연구소에서는 올해 농자 피복제와 벼모판용 살충제를 비롯해서 알곡 수확과 증수에 필요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알곡 생산을 높인 데서 우리 연구소가 맡고 있는 몫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지난해 이제 이 벼종자 피복제, 그다음에 벼모판용 혼합 살충제를 이거 더 시험해본 결과에 보면 그 우월성과 효과성이 뚜렷이 확증됐습니다. 현장에서. 벼종자 피복제를 이거 도입하게 되면 이 뿌리 활성이 강화되면서 벼모가 이제 가물 견디성이 높아지고 대각이 튼튼하게 자라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견디성이 높아집니다. 올해 용농기 전후로 이 벼종자 피복제와 이 벼모판용 혼합 살충제를 또 전국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원용사 지금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의 과학자들도 농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데 적극 임하지않은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지난 시기 우리나라의 천연 자원에 의거한 생물농약과 비료를 연구 도입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해서 원가와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정보당 소출을 보다 높일 수 있는 활성제 개발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냉해와 가물, 고온과 같은 불리한 이상기후 조건에서도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농작물의 뿌리 활성을 빛합성과 생육을 촉진시켜주는 성분들에 대한 연구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온난한 여성들과 아이들의 행복의 요람인 평양 산월에서 544번째로 출생한 새쌍둥이가 만사람의 축복 속에 태어났습니다. 이번에 태어나는 새쌍둥이는 평안북도 용변군에 사는 김광숙 여성, 지난해 11월 6일에 나온 딸 새쌍둥이입니다. 새쌍둥이는 사랑의 보육기의 첫 보금자리를 편 때로부터 이곳 의사 간호원들의 뜨거운 정성으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고 태어날 때에는 몸무게가 모두 4kg 이상으로 됐습니다. 5년 전에 첫 아이를 낳고 작년에 번째를 낳았는데 딸 새쌍둥이 낳았습니다. 새쌍둥이를 낳고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어머니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는데 당에서는 어머니 대회 참가자는 다 똑같이 안겨주는 선물도 안겨주셨습니다. 자신 아들 더 태어날수록 당의 운동이 더 가니까 어머니 된 행복과 긍지가 더 커집니다. 건강한 몸으로 평양 산원을 나서는 새쌍둥이와 그의 부모들을 의료 일꾼들이 뜨겁게 바래주었습니다.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 위et남 사회주의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74돌째쯤 하여 우리나라 주재 위et남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송원들이 1월 31일 꽃바구니를 진종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대개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제2차 광명성절경축 인민예술축전 선전화들이 새로 나왔습니다. 선전화들마다에는 제2차 광명성절경축 인민예술축전 이런 글발과 함께 축전 마크와 축전 기간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원한 태양의 집인 백두산 미령 고향집을 서중히 품어안고 하늘 높이 솟아있는 흰눈 덮인 정일봉의 웅건장중한 자태를 배경으로 하는 선전화는 백두 광명성으로 탄생하시어 당과 혁명, 저국과 이민 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전해 가리는 온 나라 인민의 고결한 충성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술단 부류, 예술선전대 부류 축전 선전화들에는 새 시대의 문명 발전을 힘있게 선도하며 진취적인 예술활동으로 우리 인민의 애국 열의와 분발력을 비상히 승화시켜 나가고 있는 예술인들이 형상되어 있으며 당중앙이 편 부흥번영의 활로 따라 전진해가는 청진군 대호의 인력을 더해주며 혁명의 북소리를 힘차게 울려가는 기동예술 선동대와 예술 서저원들의 낭만 넘친 모습이 반영된 선전화들도 있습니다. 선전화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용도 따라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창조해가는 우리 인민들에게 레일에 대한 신심과 락간을 백배해주며 제2차 광명성절경축 인민예술축전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입니다.
2024년 설명절에 즈음한 중국 예술인들의 저중친선 봄맞이 예술 공연이 1월 31일 봉화예술국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상 숭정규 동지, 외무성 부상 박명호 동지, 저중친선협회 위원장인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일 동지, 저중친선협회 관계부문 일꾼들, 문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정권대사 왕하군 동지, 중국공산당 려령성위원회 상무위원인 선전부장 류해안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려령성 문화대표단 주요 성원들, 중국 대사관 성원들, 화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주재 외교단 성원들이 공연에 초대됐습니다. 공연에 앞서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이어 중국 려령성 문화대표단 예술인들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저중친선의 화원을 아름답게 장식한 공연은 두 나라 인민들의 우애의 정을 두터이 해주었습니다. 공연 성과를 축하해서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들이 전달됐습니다. 이란 외무성 대변인이 1월 29일 성명에서 요르단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목표로 단행된 무인기 공격에 자기 나라가 관여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무근거하고 도발적인 것으로 배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3명의 미군이 적어도 25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수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황제는 이란의 지시에 따라 결심하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공격과 그에 대한 미국의 전적인 비호로 인해서 지역에서 분쟁이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고 거듭 경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가자지대 남부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대량 살육 만행이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8일 가자지대 보건당국은 칸 유니소시에서 지난 48시간 동안에 350여 명의 팔레스티나인이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에 있는 나세로 병원에서는 이스라엘군의 봉쇄와 포사격 및 무인기 공격으로 15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사망자들을 병원 안마당에 묻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물탱크들이 파괴되고 약품과 연료가 떨어져 곧 문을 닫아야 할 효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이 개시된 이래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인 32명, 부상자 수는 65,087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최근 동남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와 유럽 등 세계시에서 홍역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세계적으로 28만 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해서 2022년보다 약 1.6배로 늘어났습니다. 유럽의 홍역 환자 발생 건수는 지난해 4만 2,200여 건에 달했으며 이것은 2022년에 비해 45배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전파되는 홍역 비루스는 전파력이 매우 강하며 면역이 약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1월 21일까지 한 주일 동안에 전국의 약 5,000개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된 돌림감기 환자 수가 87,318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초 이래 누적된 전국적인 환자 수는 약 1,221만 7천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최근 해양학자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종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랄리아의 태즈메이니어 섬의 제한된 수역에서만 살고 있는 이 희귀종 물고기는 서식지 파괴와 여러 요인으로 해서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현재 야생상 100마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양학자들은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를 새로 조성해주는 한편 이 물고기의 생물학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새로 까난 21마리의 새끼 물고기들 다른 물고기와 섞어놓아 야생 환경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 집단이 수소연료 항공기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자동차와 열차, 여객선뿐 아니라 항공운수 부문에도 수소연료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 집단의 노력 끝에 수소연료 전지를 동력으로 하는 첫 4인용 항공기의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운수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극력 줄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지향하는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데 맞게 수소연료에 대한 연구가 보다 넓은 범위에서 심화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글 쓰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으로 팔에 설치된 핀을 자동적으로 움직여서 간단한 축하장이나 편지 같은 것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내용의 편지를 누구에게 써야 한다고 말하면 이 로봇은 자체로 짤막한 문구와 표현으로 문장을 만들었으며 우표도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